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곡선도 수련 나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연이라고 했더니 우리 문 교수님께서 좀 강연은 그렇고 곡선도 수련하는 나눔의 시간으로 해서 강의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우리 조병렬도님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 달 건너서 이제 우리 문원식 교수님께서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 교수님께서 지명을 해주시면 그분이 이제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문병무 도의 축가라고 할까요? 노래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문병무 도는 문 교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문병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주 근사하게 잘 나옵니다. 노래 아주 잘하고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은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문병무 도우님의 뱃노래를 듣고 강의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병무 도우님. 이제 반주 제가 틀어 드릴 거거든요. 뒤에 가서 앉아.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 그 막내 아들한테 가볍게 간단하게 노래를 해라. 너무 세게 해서 아빠 석 죽이지 마라. 부탁을 했는데 저 친구가 파울을 해버리네요. 하여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음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안양 예고를 나왔어요. 안양 예고 재학 당시의 교장 선생님인 지금 현재 예고 이사장이신 최은희 이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로 좀. 네.
최 이사장님은 그 압구정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저보다 일찍 국선도를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수령하고 계시는 도우님이십니다. 어, 2달 전에 조 원장께서 저기 한연사님하고 집에 쳐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집에 와인을 다 비우고 가시면서 어,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승낙을 했는데 말을 뱉어놓으니까 할 수 없이 해가지고 이제 교환 만들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강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조 원장님은 수련을 40년 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한 4년 정도 됐고 30살에 한 1년 좀 넘게 한 것 같고 40대 중반에 또 한 1년 정도 한 것 같고 50대에는 우리 아들 따라서 한 3개월 정도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60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수련하고 있는데 다 합쳐봐야 뭐 한 6년 남짓인데 그 제가 국선도의 그 전반적인 그 운영이라든지 뭐 길을 운영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는 것 같고 여러분과 같이 이 국선도를 수련하는 도반으로서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관점을 중시하면서 수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다음에 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을 거고 그래서 제가 수련 체험 나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교인들이 교회 가면 간증을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나는 이렇게 수련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목을 국선도 운동인가 수련인가 이렇게 붙인 것은 어, 제가 친구들 중에 국선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 싸움을 해요. 기가 어디 있어? 씨, 이렇게. 한 7년 뭐 이렇게 한 친구가 기가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 기운동인데 7년 한 사람이 기가 자기는 못 느꼈다 그러니까 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국, 보니까 또 기를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기를 제대로 하는. 그래서 어, 기를 못 느끼는 7년을 한 국선들 한 내 친구는 어디 가면 국선도 또 잘하면 또 되게 해요. 뭐 심장에 친구가 스탬프 받았다 그러면 국선도 가라. 뭐 이렇게 당뇨하고 심하고 하면 뭐 국선도 대학에 가라 그러고 국선도 전파는 하는데 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친구한테는 국선도는 운동으로서 좋은 스트레칭 운동으로서 국선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고 또 기를 느끼고 국선도를 마음 공부까지 체화시켜서 깊숙이 진행하는 사람한테는 국선도의 운동은 매일매일이 수련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운동인가 수련인가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국선도의 본질에 대해서 수련자의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이 949일 차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닷새씩 넘어가고 전에는 6일씩 넘어갔는데 949일 동안에 한 번 빠졌어요. 이 도장에 오지 않는 날은. 그래서 제 내비게이션에 보면 첫 번째가 과천 수련원이고 두 번째가 제 성결대학교 교수거든요. 성결대학교예요. 우리 집, 그다음에 과천 수련원. 세 번째가 자주 가는 곳이 성결대학교니까 직장보다 여기 더 자주 왔어요. 지난 한 4년 동안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결대학교니까 목사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저는 목사는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크리스찬이고 어, 또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기 저 서남수 장관님은 제가 하늘같이 우러러 보시는 분인데 제가 2002년부터 한 2005년 걸쳐서 두 번 기획지장을 할 때
교육부 대학 지원국장 하셨어요. 그 방 들어가려면 며칠을 고민해가지고 큰 마음을 내서 가서 뵐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총장님 모시고 가서 뵌 적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사모님하고 같이 식사도 같이 하게 된 거는 저로서는 굉장히 그 좋은 인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마 저 다음에 또 수련을 체험을 나눔을 해주시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거는 제가 빨간띠 때 그 도대체 제가 눈을 감고 명상에 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싶어가지고 우리 아들 보고 한번 찍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찍었더니 저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상에 들어서 있는 모습이 폼 날 줄 알았는데 별로 폼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저거밖에 없어서 한번 실어봤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국선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길을 어떻게 느끼고 수련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국선도를 보통 어떻게 수련하고 있는가? 그리고 국선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뭐 국선도 수련의 방향하면 좀 나름대로 심오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따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뭐 국선도란 무엇인가? 뭐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여기 한 20명 정도가 모여 있다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국선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국선도는 문헌식의 국선도입니다. 어, 국선도는 하여튼 몸에 좋은 운동이라고는 다 인정을 해요. 제가 이제 운동 뭐 하십니까 하면 국선도 아침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몸에 좋다면서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지는 않아요. 하는 것은 인연이 돼야지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국선도와 인연이 맞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선도는 한국 전통의 단전호흡을 가르치는 운동이다. 그래서 단전호흡을 통해서 기를 수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도 단전호흡 해요. 중국 사람들도 지들 거라 그러고 인도 사람들도 자기들 거라 그럽니다. 그러면 한국 전통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전통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통일신라 시대 때 최치원이라는 그 학자 다 알고 있는데 그분이 난낭비라고 그 비문에 남아있는 비문의 서문에 전래에 현묘지도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이런 우리가 하는 한국 전래에 무예를 포함하는 그런 심신수로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 그 조선 시대에 술 담그는 방법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 산림경제란 책입니다. 숙종 시대에 홍만선이라는 귀향한 학자가 쓰신 책인데 산림경제란 책인데 이 책은 농경백과사전입니다. 그 당시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장 담그는 법, 술 담그는 법, 양잠하는 법, 파종하는 법 등등 그다음 옷 짜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일막일장이 뭐냐 그랬더니 집터 고르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건 읽어봤죠. 번역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따뜻하고 양지 바른 곳에 바람을 피하기 좋은 곳에 집터를 골라라. 양지가 발라야 습기가 안 차고 벌레도 꼬이지 않으니 건강에 좋다. 그런데 집터를 골라라 뭐 해가지고 이제 풍수에 관한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까 두 번째가 집터를 골랐으면 방에 들어앉아서 호흡을 해라 하면서 호흡법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농경생활백과사전 2편 1막 2장에 호흡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편안하게 앉아서 뭐 호흡을 가늘고 길게 하면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 하는데 일반적인 얘기만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고 공부를 더 하려면 이러이러한 책이 있으니까 봐라 하고 이제 참고 문헌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홍만성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 사람이죠. 300년 내지 350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 농사 짓는 백과사전에 산림경제라는 책에 호흡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꽤 맞죠? 이 호흡법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호흡법이 일반화되어 있지 되어 일반화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건강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국선도를 오래 수련한 사람 중에 길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7년 동안 그 친구 내가 수련하라 해서 했는데 7년이 지나서 국선도는 좋긴 좋은데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기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놈을 어떻게 설득시키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길을 모르는 사람이 국선도. 근데 그 친구는 어, 7년을 수련했지만 도장에 나와서 수련하는 것보다 술자리에 술 먹는 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마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기운이 차기도 전에 맨날 소진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선도는 이제 심신상수,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칭 국선도는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그럼 심신상수라 그랬는데 심신상수 마음은 어떻게 수련하느냐.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몸이라는 말이 원래는 아래야를 찍은 마음이라는 말이고 그 말은 몸과 마음을 합친 그런 개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국선도를 몸 공부라 그러면 이 몸 공부 속에는 몸과 마음이 같이 들어있는 개념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건 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바로 하고 호흡을 깊이 하면서 기운을 느끼고 기운이 유통이 되면 그것이 정기신에서 기가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그 고요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성숙해가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그런 의미에서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수련으로서의 국선도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공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국선도에 그럼는 무엇을 표방하냐 이거죠. 우리 시작할 때마다 훈 하고 정심 정시 정각 정도 정행을 외치잖아요. 근데 제가 2달 전에 이 요청을 받고 이걸 다시 봤다니까요. 다시 봤더니 정심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국선도 속에 심, 시, 각, 도, 행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출발이 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공부를 통해서 마음자리를 편안한 마음자리를 얻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해관계에 빠져서 밭은 호흡을 하고 있다가 최소한 건곤단법 들어가면 흡호지에 20초 호흡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저하고 아침에 같이 수련하시는 어떤 도우님은 보통 기본을 30초 하고 또 수련 잘 때는 40초 호흡을 하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 호흡을 통해서 기운이 돌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 안정된 마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사물이 새롭게 보이죠. 아,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깨달아서 새롭게 보이는 길이 정도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선도는 이 정신, 정시, 정각, 정도, 정행 이 다섯 가지가 국선도 우리가 호흡 들어갈 때 어, 청산선사님이 뭐 중의 원리가 조금 막 하시잖아요. 그 중, 중,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 뭐 같은 비슷한 내용을 마음자리를 정확하게 잡은 이 원래 중이라는 것이 사람이 바로 바로 서 있는, 바로 앉아 있는 모습을 표방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선도의 그 목표 속에서 몸 공부, 마음 공부가 들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나이가 들어서 몸 공부는 좀 늦지만 마음 공부는 조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우리 한연사님 그다음에 원장님 저 이렇게 우리 아들하고 한 5명이서 매주 이렇게 봄 가을에 산에 오른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산에서 갑자기 퍽 하고 터진 거예요. 그런데 터진 게 뭐냐 했더니 그게 뭐였더라? 어, 불교에서 재행무상이 있고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제법모아라는 게 옳고 그름이 없다 뭐 그런 뜻인데 제법모아가 탁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동안에 이제 핸드폰을 검색했습니다. 불교에 팔정도 뭐 삼법인 사성제를 쭉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공부하려도 안 풀리던 게 확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한테 제법모가 그런 거였어? 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형님 한 소식 하셨구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 원장님하고는 지금 따져보니까 제가 30살에 만났으니까 지금 36년 됐어요. 그래서 뭐 의형제 비슷하게 서로 내외하는 사이라서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말 놓는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다음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핵심은 기잖아요. 기란 무엇이냐? 국어사전에 보니까 모든 활동의 근원이 되는 힘, 이게 기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어사전은 우리나라 국어사전 특징이 뭘 알라고 찾아보면 자꾸 모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아주 쉽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국어사전을 쓰시는 편집자들은 굉장히 현학적이에요. 자꾸 찾아봐야 돼요. 공부를 시키는 그런 국어사전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기주고 기사라 뭐 옛날에 그 김명가 이게 했을 때 엄매 기주고 했잖아요. 그죠? 기막혀 기가 꺾이다, 기가 차다, 기절하겠다. 일상에서 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언어 속에. 그 우리 조상이 물려준 우리 언어 속에 이렇게 본다면 기라는 것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의 기를 들어봤는데 이와 기, 이와 기는 조선 시대 때 몇백 년을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이가 우선이냐, 기가 우선이냐, 뭐 이와 기가 서로 섞여 같이 노는 거다 이런 걸 가지고 뭐, 뭐, 뭐 당쟁까지 당파 싸움을 할 정도까지 파벌을 지어서 싸우는 내용인데 그래도 지금 돈 가지고 싸우는 우리 정치보다는 그래도 조선 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 정쟁을 이와 기에서 막 우리는 이기론자야, 우리는 주기론자야 막 예? 이기호발설에 우리는 같이 노는 거야 뭐 해가지고 갈라진 거니까 훨씬 철학적이고 깊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라는 것은 아마 사물이 되어진 원리, 이치 이런 개념이고 기라는 것은 작용, 그것을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거 뭐 가려면 몇백 년 동안 논쟁한 거니까 끝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양오행의 기라는 것은 크게 음과 양으로 두 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우주의 변화 생성을 뭐 보통 한 3,000년 전에는 어디나 지수화풍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더 발전해서 목화토금수해서 오행으로 서로 더불어 살고 서로 갈등하는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선도에 사고 있는 수련은 전기신의 기입니다. 초가 있으면 초의 이 바디 부분은 정이라고 우리 몸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촛불이 활활 타는 이 작용은 기라고 보고 이 밝음을 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하단전에서 기운을 축적하면 이런 작용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국선도에서. 그런데 국선도에서 기를 여기 상단전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요게 특징인데 이와 같은 기의 작용은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 생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예? 그래서 단전에서 돌린 기를 뒤로 올려서 상단전에 오면 기운이 강화되고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마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편안해진 마음으로 사물을 바로 보게 된다 하는 것이 초로서 설명할 수 있는 전기신의 원리가 아닌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쉽게 본다면 컴퓨터를 보면 그죠? 하드웨어는 정에 해당할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신에 해당할 것이고 전기가 들어와야 작용을 하니까 그것이 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느냐? 옛날에는 기 하면 다 믿었는데 그러니까 현대 과학의 특징이죠. 우리는 과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학교에서 행정과학이라면서 과학이라 그러고 가르쳐요. 근데 과학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의 특징. 하나는 경험주의고, 하나는 재생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객관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경험주의라는 건 뭐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느끼고, 촉감으로 느끼는 걸 오관이라 그러죠. 그죠? 이 오관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만을 과학의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 나머지는 뭐 미신이니 신비주의니 이렇게 치부해버려요. 용감한 사람들은 미신이라 그러고 좀 유식한 사람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신비주의라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경험주의가 그렇다면 재생 가능성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해봤더니 된 것은 상대방이 똑같은 방법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작동을 시키면 한국에서 만든 거나 중국에서 만든 거나 일본에서 만든 거나 똑같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생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시연을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기술을 했다. 그러면 막 보는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해요. 그러면 와서 돈 주고 와서 배워가지고 가서 자기는 나라 가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 사람한테 적용이 되고 미국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생 가능성이에요. 그 다음에 객관성은 내가 그렇게 느끼면 장관님도 느끼고 우리 한연사도 느끼고 다 같이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라는 것은 여기 보면 기를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몇 명이 손을 들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 한 20%, 30%그 정도만 아랫배가 따뜻해진대요. 근데 나머지는 호흡하면 할수록 뱃속이 차지던데요. 그러면 그분은 기를 그 항문 수축해가지고 그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객관성이라든지 일반화라는 것은 사회과학에서 사람들 사이 얘기인데 90% 내지 95%가 대체로 그렇다면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사회과학에서는. 근데 이 과학에서 얘기하는 기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기를 느끼고 운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세 사람 들었어요. 세 사람. 저도 넷. 네 사람이잖아요. 그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열여섯, 16명, 저 원장님과 17명 중에 4사람. 몇 프로입니까? 25%, 30%죠, 그죠? 그 정도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게 기가 어딨어, 씨!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싸우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과학적 지식으로 이게 은연중에 어렸을 때부터 무장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과학적 지식이 주는 경험주의가 우리가 길을 체득하는 것을 은연중에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음에서. 뭐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과학과 신비주의 했는데 원래 제가 방법론을 배울 때에서 과학은 경험주의, 오감으로 느끼는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종교나 믿음의 세계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익셉트의 개념이에요. 이게 익셉트의 개념인데 어느 날 보니까 경험주의가 아닌 것은 뭐 회의주의 해가지고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지적인 풍토가 그렇게 또 주장해야지만 또 멋있는 사람 같이 되는 그런 그 지적 오만도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학문에서 세계는 과학은 신비주의라고 하는 그 종교라든지 이런 그 세계를 없다가 아니라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랬는데 조금 더 지나서 보면요. 인간이 제가 괴테의 전기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과학자더라고요. 빛을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논문도 있습니다. 지금은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한 3, 40년 전에 읽은 거라서 이 사람이 입자설의 입장을 취했는지 파동설의 입장을 취했는지 모르지만 괴테 당시에는 과학자들이 빛은 입자야. 아니야. 파동으로 가는 거야. 빛은. 이거 가지고 몇백 년을 싸웠어요. 근데 최근에 발견된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빛은 보는 놈 마음이다. 파동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파동으로 보이고 입자로 보이는 사람한테 입자로 보인다. 뭐 이런 세계예요. 근데 그 현대 과학 중에서 원자, 분자의 세계까지는 이런 경험주의의 틀에 맞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현대 물리학은 밀입자, 소립자로 가면 불확정성해가지고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이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옛날에 원효도세가 해골 바가지 물 먹고 했던 일체이심조의 불교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기의 세계라는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신념의 세계다. 뭐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를 느끼지 못하는 수련자분들께서는 기를 느끼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은 지도자가 있으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난 한여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저기 그 조병열 도원한테도 물어보고 당신의 기는 어떤 느낌이냐 자꾸 물어봐요. 단전은 어떻게 형성되냐 뭐 계란만한 격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올리면 끈적끈적하게 돌아간다든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각자의 국선도 각자의 기는 다른 거니까 저는 아랫배가 따뜻한데 수련이 잘 될 때는 뜨거워요.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키우고 관리해가는 그런 국선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국선도 간단하죠, 그죠? 구부리고 펴고 비틀고 돌리고 두드리는 스트레칭 국선도 우리가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력을 못 얻겠다는 7년 동안 수련하는 친구도 이거 좋으니까 가서 하라고 병든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꽤 많이 국선도 조장으로 보내더라고요. 우리가 한 일주일만 안 하고 나와서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막 녹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비틀고 뭐 돌리는데 보면 혈액순환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 중에 베르누이의 정리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부리면 얇은 부분을 혈액이 통과할 때는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국선도를 수련하는 사람들은 혈액순환, 순환기에 좋아요. 그리고 순환기에 좋으니까 얼굴 혈색들이 다들 좋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순환기계 운동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사람의 몸이 새싹과 같은 몸은 유연한 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애들만 봐도 좋아하잖아요. 그건 싱싱하잖아요, 그죠? 실록에 그런 유연한 그 몸을 갖는 게 꿈인데 국선도에 이런 그 스트레칭 국선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몸이 유연해진다. 그래서 김종국이가 뭐 이렇게 해도 그렇게 우리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그거보다는 훨씬 탄력 있는. 그래서 골프 선수들을 보면 근육질 없어요. 배도 튀어나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몸이 유연해요. 몸이 유연해지만 골프의 고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근육질의 몸보다는 유연한 새싹과 같은 몸, 젊은 육체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0살에 단전호흡 도장에 입문을 해서 불과 몇 달 안 돼 가지고 그 당시 제가 왼쪽 눈이 0.3이고 오른쪽 눈이 0.7이었어요. 근시로. 근데 바로 안경 벗었어요. 그러니까 난시도 있어가지고 항상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해서 그 뭐 근데 박사 공부할 때였는데 힘들었었는데 안경을 벗게 되더라고요. 책을 아무리 봐도 힘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바로 효과를 본 케이스죠. 그다음에 이제 이 국선도는 스트레칭 국선도가 있고 호흡 운동인 에, 호흡을 통해서 기운을 돌리는 그런 마음 수련 국선도가 있다. 국선도를 수련한 고수들한테 보통 보이는 모습들이 있죠, 그죠? 자세가 꼿꼿하죠. 자세 꼿꼿하고 우리 검은 띠신 장관님 자세 꼿꼿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모습이 이 피부 속에서부터 이 밝은 기운이 나오는 그런 그 혈, 혈색이 좋아졌다 그래요. 엊그제 학교에를 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학교 완고가 됐습니다, 이제. 여직원이 딱 식당하면서 보더니 교수님 오랜만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명선생 오랜만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안 변하세요? 뭐 그러는 거예요. 더 좋아졌다는 거죠. 왜 수련이 경제 깊어지니까 더 좋아져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50대로 보이죠. 그죠? 예, 예. 40대까지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정년퇴직을 곧 앞두고 있는 사람이니까 올해 66세입니다. 근데도 보면 아직까지 50대 후반 정도로 봐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혈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태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장관님 눈꼬리로 기어졌잖아요, 그죠? 항상 온화하죠, 그죠? 그런 어, 그런 그 모습들을 고수들한테 우리가 보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 중기단법, 뭐 건곤단법, 원기단법 이게 행공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5가지 동작을 월화수목 나눠서 하는 게 기신법과 천하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목에 하나요? 체질기공. 그다음에 이제 입단행공은 금요일 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할 때 그 처음에는 호흡을 어떻게 맞추려고 이렇게 해요. 호흡을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동작이 가지고 있는 기의 운용이 있더라고요. 그 운용에 맞추면 체질 기구는 되게 하기 싫었는데 호흡에 맞추니까 좀 쉬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동작이 주는 기운의 흐름에다 몸을 맡기니까 32분이 금방 가요. 아주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 동작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깨달으려 가면서 내 몸을 호흡과 동작과 기운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훨씬
재미를 느끼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에, 이, 이 행공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길을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에, 국선도는 길을 매개로 한 공부이기 때문에 길을 모르면 우리는 반쪽짜리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길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도장에 와서 처음에 물어본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아니, 수련만 하고, 확다다도 수련하고, 또 가는 거예요. 누구도, 원장님, 올해 12월이면 이 지도자 40년이에요. 거의 이 바닥에 최고수예요, 최고수. 이 과천도장이 우리 지도자가 이 바닥에 최고수라고. 근데 이분은 활용을 못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물어봐, 사람들이?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길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안 가르쳐줘? 내가 한 얘기가, 이걸 지난 4년 동안에 계속 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과천도장에 나오시는 도우님들 수준이 너무 높아서 한 번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잘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요새는 잔소리 많이 하죠.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든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 애를 쓰시면 훨씬 재미가 있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있는데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왜 좋을까요? 우리는 몸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도반이잖아요. 동반자. 그죠? 우리가 귀를 느끼고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이 도장에서 같이 수련하는 분들은 사형사제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 지도자한테 자꾸 물어보고 배우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어, 진리에 가는 동반자에 대해서 서로 좋은 마음을 갖고 예우를 하면 훨씬 수련이 깊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선도를 잘 하려면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고수들을 보면 행공 중간에 중기단법 하고 뭐 이렇게 공건다법 하는 사람들 보면 앉을 때도 펄썩 앉아요. 그냥 숨소리도 씩씩하고 이게 그런 그 끊어지는 수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수련을 10년, 20년 하신 분들을 보면 수련하고 있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숨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조용조용 동작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호흡과 동작에서 리듬을 타는 그런 수련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 본받아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제 옆에 수련하는 사람한테 내 숨을 안 들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동작도 앉거나 서거나 할 때 가급적이면 소리를 내지 않고 정숙하게 동작을 이어지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25가지 동작이 이어지도록 그런 수련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신, 조식, 조심하는데 이건 옛날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몸 공부를 통해서 몸을 고르고 그 다음에 호흡을 고르고 그 다음에 마음을 골라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는 6글자인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글자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은 물레에서 이렇게 이 실타래에서 실이 뿜어져 나오듯이 면면부절한 호흡을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격한 호흡이 아니라 그 면면부절하고 그런 호흡으로 이렇게 정숙하게 가져가다 보면 기운을 얻는다는 거죠. 예? 강한 기의 흐름을 얻게 된다. 기가 어디서 온다 그랬죠? 생각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수련으로 이 바디가 충만해지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기운이 강해지면 정신력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명상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다. 뭐 이런 그 정충 기장 신명하는 그런 내용을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기단법까지 다 30개를 끝내고 나니까 진기단법 수련으로 갈 줄 알았더니 원장님 나보고 수련이 약하니까 빠꾸. 그래서 중기단법 전편부터 다시 가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까지 하면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후편으로 갑니다. 이제 아직 전편 수령 중이죠. 언제 가요? 6개월 더 해야 되죠. 저는 이제 다음 주면 후편으로 갑니다. 같이 했거든요. 예. 근데 20초 호흡을 하면서 중기단법을 해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5초 호흡으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중기단법을 했는데 20초 호흡으로 5초 들이마시고 10초로 네 바퀴를 돌리고 다시 항문을 풀면서 5초를 두는 20초 호흡을 했더니 다른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거하고 전혀 달라졌어요. 우선 딱 느끼는 게 중이잖아요. 그죠? 중기단법. 자세가 딱 서는 거예요. 자세가 딱 서고, 그리고 동작 하나하나의 의미가 기운을 느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모아서 준비 시동을 걸고, 아랫배에 내려서 불쏘시개에 불을 붙이고, 키우고, 야, 불, 불을 이렇게 불듯이 지피고, 좀 타면 손을 내려도 기가 돌아가냐? 이렇게 하고, 올려도 돌아가냐? 이래도 돌아가냐? 이래도 돌아가냐? 그래서 한번 돌고는 앉으면 훨씬 편해지잖아요. 그죠? 그 앉아서 하다가 틀어서 해도 되고, 저는 한 10분 내지 15분 시간을 빼서 그때는 이제 아까 그 처음에 나오는 그런 자세로 몸과 마음을 이렇게 다듬어서 어쨌든 짜릿짜릿한 걸 느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데 좋으면 수련하시는 분들이 마무리 운동이 다 끝날 때까지도 일하기 싫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느껴보려고 하여튼 애를 쓰는 것이 저의 국선도 수련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하면 끝입니다. 기성 오청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14년 중국 복건성에서 태어났고 13살에 일본에서 방문한 프로기사하고 2점 젖바둑을 둬서 이겼어요. 그 당시 중국 바둑의 불모지인데 이 천재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일본으로 데려가서 본격적으로 키워가지고 그 이후에 30년 동안 일본 바둑의 1인자로서 그 당시는 세계 바둑의 꽃이 일본이었죠. 중심이었고 30년 동안 일본 바둑이 1인자로 군림을 했는데 우리 이창호가 20년 동안 세계 바둑 1인자로 군림했죠. 이분은 30년을 군림했어요. 그러면서 당대의 모든 일본의 인류들을 다 치수 고치기 10번기를 해서 다 치수를 바꿨어요. 당대의 모든 고수들을 하수로 다 하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세출의 기제다 그래가지고 기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세계 역사상 일본 사람이 붙인 명칭이긴 하지만 세 사람의 기성을 꼽는데 한 400년 전에 현대바둑을 개척한 도샤코라는 사람이 있고 19세기 말에 일본 어정기에서 21연승을 한 수제란 21번을 천황 앞에서 바둑을 했는데 한 판도 안 졌어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오청원 2014년에 타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수많은 기보를 남겼지만 또 불후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바둑이 뭐냐? 이 바둑은 조화의 묘다. 조화래, 조화. 한 판의 바둑이 어우러지는 조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제가 한 4급, 5급 들 때는 바둑 두면 되게 피곤해요. 막 싼 바둑이니까 한 판을 뺑 돌아서 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야,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 좀 리드미컬하게 바둑을 둘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돈 주고 배우기도 하고 했더니 달라지더라고요. 그 바둑이 뭐냐 했더니 정석이라는 걸 통해서 5대 5를 추구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앉으려 그러니까 욕심내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하다가 상대방이 무리를 하거나 실수를 하면 그걸 응징하면 조금 이기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기면 되는 거니까 그게 고수들이 바둑을 두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조화를 우리 국선도 하는 사람은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동작과 호흡과 그 다음에 내가 돌리는 기운이 삼박자가 조화롭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의
국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더 나아가면 건강한 몸과 관대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죠? 자신감, 몸과 마음의 조화,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바둑인데, 제가 바둑을 옛날에 집사람이 기원에 나 찾아온 적이 많아요. 왜 집에 안 들어오고 바둑 두고 있냐고. 그때 이제 바둑의 위기 식결이라가 10가지의 바둑 두는 사람이 반드시 익혀야 되는 교훈인데, 위기 식결의 첫 번째가 탐부득승입니다. 승리를 욕심내는 자, 절대 이기지 못한다. 승부를 얻지 못한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대 50으로 가는 거예요. 내 한 번 두고 상대방 한 번 두는 거니까. 그러다가 상대가 무리하거나 실수를 하면 조금 거기서 응징을 하면 되는 거죠. 거기서 그 타이밍에 생각해서 그게 승부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탐부득승. 이게 위기 식결의 첫 번째 그겁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아는 말도 많아요. 적게 주고 많이 얻는다. 사소치대, 뭐 입계의원. 적의 진지에 들어갈 때는 깊숙이 들어가면 떼죽음 당하니까 적당히 들어가서 간을 본다. 손해 보지 않을 정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우면 채워지는 원리라 그랬잖아요. 어? 어. 비우면 채워지는 원리. 법정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젊은 시절에 이분 책을 무지하게 봤는데 무소유란 책은 좋아가지고 사서 막 나눠주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어, 크게 비우는 자 크게 얻는다 그랬는데, 아, 크게 비워야지만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 비우는 원리를 모르면 대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국선도를 하면서 다리 꼬고 앉아서 마음을 내려놓고 비움의 원리를 알면, 그 의미를 알면 크게 기운을 느끼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에 단이라는 소설이 유행했는데 그 표지에 있던 말이에요. 거거 거중지 행행 행리각. 어,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수련하다가 보면, 예? 예,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한테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끊임없이 정진하라. 진리의 길을 잡고 끊임없이 정진하라. 정진하고 정진하라. 마지막 말씀이 요원이 그거에 따르더라고요.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에, 예, 꾸준히 정진하는 마음만 놓지 않는다면 이 현대 이 복잡하고 이 개판인 세상을 좀 고상하게 멋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격을 잃지 않고 뭐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수련이니까 단전호흡이잖아요. 그죠? 단이잖아요. 단을 어디에 둡니까? 아랫배에 두죠. 그 붉을 단자예요. 그죠? 붉을 단자는 박이잖아요. 박. 태양. 내 안에 단전에 둔 태양이라는 의미예요. 분명히 모든 것이 지향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아랫배 화로를 관리하는 사람하고 아랫배가 숨을 쉬면 쉴수록 싸해지고 차가워지는 사람하고는 시간이 들면 많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아랫배에 화로를 두고 불길을 키우고 관리하는 마음. 그래서 아마 여기 뭐 현사님이나 기운을 느끼는 사람들은 지금도 돌리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안수집사인데 교회 가서 설교 들을 때 듣다가 좀 지루해지고 하면 바로 눈을 감고 이 아랫배에 집중을 해서 따뜻하게 관리를 하면서 듣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10분, 15분을 시간을 내서 꼭 그 짜릿짜릿한 것을 맛보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아마 삼매라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나를 내려놓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지나가는 생각들을 일어나게 내비를 두고 이렇게 삼매에 들어 있으면 뭐를 할까요? 그러면
어느 날은 제법 모아도 생각이 날 것이고, 어느 날은 저 자식 저거 누구지? 왜 저기 앉아서 저러고 앉아있지? 하는 나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고, 뭐 그런 어, 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모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5가지 이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고, 두 번째가 안전 욕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적으로 친구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고,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하려고 그러잖아요.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 마지막에 최고의 사람들이 가지는 욕심이 자아실현 욕구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자아실현인 건 내가 태어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 아까 정심, 정시, 정각, 정도, 정해 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궁리하고 그래서 그 의미대로 사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 나를 비우면 기독교에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그래요. 불교에서는 내 안에 진여, 진짜 나의 목소리 그런 그 청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인 수련에서 깊이 가는 그런 공부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렇게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들어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질문 없죠? 네. 그러면 왜 배가 차지는 걸까요? 차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원장님, 우리 지도자가 있습니다. 수련을 하면 배가 왜 차지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배가 차지냐고. 수련하면 배가. 나 뜨거워진다 그랬는데. 원래 뜨거워져야 되는데 체질에 따라 이렇게 찬 기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따뜻해진다. 따뜻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우물물을 봤을 때 속이 차잖아요. 겉이 더우니까 속이 차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또 겉이 차니까 속이 따뜻하고 하는 그런 그 체질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겉이 열이 많으면 속이 차고, 그러니까 겉으로 열이 많이 발산이 돼버리니까 속이 차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느끼는 그런 현상들이고, 그러나 결국은 따뜻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공부라는 것은 자기가 이치를 궁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자기 걸로 체화시키는 과정이 궁리라 그러면 또 모르는 거는 제일 빨리 확인하는 방법은 그 바닥의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40년 이 바닥에 최고수를 선생으로 가지고 있어요. 물어보면 금방 바로 대답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 못 하거든요. 예. 교수님은 1시간 강의의 고수십니다. 1시간 딱 맞춰서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길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길을 느끼셨다는 것은 단전에부터 처음 느끼셨어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다르게 느끼시는 겁니까? 길을 느끼는 제일 저는 쉽게 느끼는 게 그냥 숨쉬기 있잖아요. 네. 가득 차요, 이게. 느낌이. 가슴에 가득 차요. 아니, 이 기운을 느끼잖아요. 손끝 발끝으로. 좀 다르잖아요. 이 움직임이. 치우기공을 하다 보면 손 안에 예. 그 기운이잖아요. 예. 여기는 전혀 못 느껴요. 그거는 이제 호흡하면서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생각이 여기가 있으면 이제 불교에서 참선할 때 수식법이라서 자기 들숨 날숨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꾸 잡념이 생기니까
우리는 그 수식법 대신에 소음을 들여서 항문을 수축하면서 기운을 돌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90%의 잡념은 사라진 거고 나머지 잡념이 들면 지나가는 거고 그러다가 명상이 깊게 들었을 때는 정말 좋은 소식 같은 거 오면 기분 굉장히 좋죠. 아하 그리고 마누라하고 싸웠는데 오늘 가서 내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됐구나. 뭐 이런 마음도 깨달음의 일종이겠죠. 우리 자주 싸우거든요. 예. 여기서 기를 느낄 때는 체온은 높습니까? 예? 체온이요. 저는 여기가 뜨거워요. 그럼 우리가 체온 느끼게 되면 그것도 올라갑니다. 그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따뜻한 걸 느끼다가 화끈화끈해지다가 이제 돌리면 이게 형태가 뜨거운 기운이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도는 느낌이 좋죠. 근데 제가 4년을 열심히 했는데 요새 단전이 확장이 됐어요. 전에는 앞으로만 이렇게 호흡을 했는데 이 뒷공간이 열렸어요. 성악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 뒷공간이 열려야지만 숨을 길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숨을 쉬다가 뒤가 열리니까 이 4배인가 확장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 숨쉬기가 저는 호흡이 짧아서 20초, 25초가 끼기인데 이 뒷공간이 열리니까 단전이 커지면서 도는 게 아무래도 좀 기운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30초 호흡에 도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운동을 했고 훈련을 나와서만 해야 되는데 보는 관리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은행 하이브리드 수련 이런 이제 표방하시는데 문 교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제 기술 아까 되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제가 50대에 그 석 달 나왔다 그랬죠. 올해 우리 저 병문안 큰돈 보는 앞에서 서재방에 앉아서 가끔 이걸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여기서 등록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좋으니까 같이 해요. 그래서 했거든요. 근데 40대 후반, 50대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바쁜 날이고 막 월화수목금 매일 술 먹고 그런 게 활발할 때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 직장보다 이게 더 자주 오고 그리고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달 동안 강의하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덜컥 술김에 생각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2달 동안 여기 아침에 나와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정리한 게 지금 2달 동안 정리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나눔 체험으로 이렇게 정리하게 된 것이 저도 없고 돌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2달 동안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이렇게 근사한 마음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2달 뒤에 우리 장관님 특강을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은희 이사장님께서 떡을 좀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점심 약속 때문에 같이 나눔은 하지 못하고 가시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 끝이 끝났습니다.